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링스토리 앨리스입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집 어디 좀 공사를 할 때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 강아지가 슈퍼 하이퍼 돼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좀 푸톤 위에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불만이 많아요. 한 주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러분? 날씨가 이제는 좋고 덥고 그래도 화창하고 한국 여름은 점점 더 많이 더워지는데 아직은 6월이니까 완전 한여름은 아니니까 그래도 살만하지 않으실까요? 이번 주는 글쎄요 많이 보여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지난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날씨가 포근해지고 이렇게 햇볕이 많이 쪼이는 일조량이 많아지는 이런 때가 오면은 사람의 마음도 약간 갈피를 못 잡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 아무래도 바깥 활동도 더 많아지고 행사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는 뭐 바쁜 일이 있어서 그렇다 쳤는데 올해도 약간 뭔가 이렇게 딱 깔아앉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붕붕 뜨는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냥 날씨가 주는 그런 것 때문일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밖에 뭐 일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공사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끝날 때까지 지금 이제 다 끝나고 다 끝났어요. 아직 아저씨가 있긴 있는데 다 끝났고 그래서 영상을 시작을 하기로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근데 또 3시에는 지금이 한 1시 50분쯤 됐거든요. 근데 3시에는 닥터 어포인먼트가 있는데 전화 어포인트먼트가 있어서 그거 하기 전에 영상을 얼른 찍어야지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야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볼게요. 이번 주는 별로 특이한 게 없고 사실은 조금 지루한 뜨개를 한 주였고요. 왠지는 여러분이 제 F5를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양말을 4켤레를 끝냈는데 이게 제가 다 뜬 게 아니고 글쎄요 몇 주 좀 전에 아니면 한 달 더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싹 튜브 만드는 거를 그거를 주문을 어떻게 이렇게 수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가지고 제 양말 제 핸드다이 안 샵에 있는 그 실들 몇 가지를 튜브를 만들어 주세요 해서 그 튜브를 받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튜브로 이제 양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앉아서 지금 조명이 좀 이상해가지고 좀 환해졌다 어두워졌다 그러긴 한데 그래서 그걸 좀 끝내야 되겠다.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0월 달에 그 얀 페스티벌에서 벤더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천천히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인벤토리도 체크를 새로 하고 그 다음에 베어 얀은 얼마나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또 어떤 색은 얼만큼 더 다이를 할까 또 생각을 하고 또 얼마나 실을 더 사야 될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하다가 그냥 이거를 손에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샘플로 받은 그 싹 튜브를 다 양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었다. 양말 튜브라 함은 서큘러 니링 머신으로 이렇게 튜브를 딱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일자로 쭉 뜨는 거고 제가 그걸 가지고 커프, 그 다음에 힐을 따로 뜨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길게 받은 그거 해주시는 분이 얼만큼의 싹 튜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해서 제가 한 30g 빼고 한 70g 정도 했는데 그게 되게 애매한 길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리스라는 색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무늬를 내는
그런 거였는데 이것도 한 70g 정도를 떴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100g짜리를 하나 오프하는 것보다 뭔가 미니 스케인을 하나를 넣는 게 좋겠다 해서 미니 스케인 색깔도 다이를 새로 했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이렇게 토하고 힐을 만든 양말을 한 페어를 떴고요. 뭐 이 튜브 부분은 제가 뜬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미니는 20g짜리 하나인데 이제는 세트로 제가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 70g 튜브로 2페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또 소분해가지고 이렇게 2페어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딴 데를 몰라도 토는 컨트라스트 컬러를 넣는 게 좋겠다 했는데 이게 한 페어가 아니라 2페어가 됐잖아요. 그래서 얘를 하다 보니 이 부분은 그냥 원래 색깔대로 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페어를 완성하는데 좀 지루했어요. 제 생각에는 20g이면 한 페어를 뜯는데 있어서 커프, 힐, 토가 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근데 커프를 보통 컨트라스트 컬러로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2페어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힐 애프터থ 힐이라는 거를 계속 뜨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프터থ 힐을 다 조금씩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뜬 페어인데 이게 첫 번째일 거예요. 이거는 원래 애프터থ 힐은 어떻게 한다는 거에서 이제 보통 애프터থ 힐을 그러니까 컬인 힐이라고도 하고 애프터থ 힐을 하면 이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겉셋이라는 게 되게 타이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걸 떠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처음에 여기서 픽업을 해서 코를 잡았을 때 한 3줄 정도를 플레인으로 그냥 뜨고 나서 그 다음부터 줄이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겉셋이 조금 넓어져서 신고 벗기가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너무 이 뒤꿈치가 뾰족해진다는 느낌? 신어보니까 이 부분이 좀 남는 느낌이 들어서 두 번째 양말을 뜰 때는 이 부분을 굴곡을 조금 더 줬어요. 근데 신어보니까 그 굴곡도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다시 풀었다 하는 거는 좀 싫고 이건 어차피 샘플이어서 제가 언젠간 신을지도 모르지만 이거는 샘플로 제 실의 샘플로 가지고 있을 거라서 어차피 제 양말 사이즈로 뜨긴 했습니다. 이 발 부분은. 그래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포인티한데 그래도 저는 더 뭉툭하기를 원했어요. 제 발에 맞으려면. 이게 사람마다 발이 다르니까. 그래서 얘를 뜰 땐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뭉툭하게라 함은 보통 토 디크리스 할 때 예를 들어서 토 디크리스 할 때 한 줄 줄여주고 양쪽에서 한 줄 줄여주고 그러니까 이쪽 앞뒤에서 그러니까 한 번 줄일 때마다 4코씩 줄어드는 거죠. 여기 또 반대편 여기가 되니까 한 줄 줄이고 또 한 줄은 그냥 뜨고 또 한 줄 줄이고 또 한 줄은 줄이고 한 줄은 그냥 뜨고 뭐 그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줄이는데 그러면 이렇게 완만한 경사가 되죠. 근데 만약 이 부분이 너무 길어 나는 뭐 그러면 다음에 뜰 때는 조금 더 토 디크리스를 일찍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더 라운드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다가 이게 두 번째 코가 맞나?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몇 줄, 그것도 여러분의 발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얼터넷하게 줄이고 그냥 뜨고 줄이고 그냥 뜨고가 아니고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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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서 뜨면 주름이 빨라지면서 빨리 이렇게 길어지지 않고 좀 짧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진짜 이 애프터 닷 힐을 뜰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렇게 넓은 게 토도 사실 이 부분을 한 코를 뜨고 줄이고 쭉 뜨다가 3코 남았을 때 줄이고 마지막 한 코는 그냥 뜨고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줄임 사이에 2코에 그냥 닛이 있는데 저는 이 힐에 그렇게 나오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러면 줄임을 한 코 뜨고 줄이고 쭉 뜨고 3코 남아서 줄이고 한 코 뜨는 게 아니라 그냥 줄이고 쭉 뜨다가 줄이고 2코 남았을 때 줄이고 해서 그냥 줄임이 이렇게 쭉 이렇게 주름과 주름이 주름 바로 맞닿아 있도록 이렇게 바로 이런 식으로 그냥 떠줬고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둥글게 했고,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여기는 어느 정도의 숏롤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일단 픽업을 하면 이렇게 픽업을 하죠. 인스텝과 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숏롤은 이 사이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는데 숏롤을 옆에 부분에 넣어주세요. 근데 이 부분,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숄로를 많이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이 약간 퍼커링 하는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 숄로를 여기까지는 이렇게 했고 그냥 보기에는 이게 숄로가 보이죠? 근데 이게 셀프 스트라이핑 같은 마이크로 셀프 스트라이핑 같아가지고 숄로가 보입니다. 여기가 넓은 게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계속 조절을 해가면서 이렇게 내려 있어요, 힐이. 그래서 이건 그렇게 떴고 이게 첫 번째 거고 이제 힐 얘기를 또 계속 할 거지만 이제 그 다음 양말은 뭐를 떴지? 이거를 떴나봐요. 이게 한꺼번에 이거 다 뜨고 이거 뜬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마 얘를 하나 뜨고 이건 튤립 랜드라는 스트롱삭 7525 아까 이 아이리스는 BFL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줄로 그냥 한 줄로 디크리스가 이렇게 디크리스가 마주 보도록 하지만 디크리스의 방향이 바뀌긴 했어요. 언젠가 제가 이거를 튜토리얼을 하든지 아니면은 패턴으로 이렇게 커링 힐만 따로 뭔가를 하든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뜨고 아마 이게 다 힐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두 줄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퍼커링이 좀 있어서 여기 숄로를 좀 적게 했어요. 그런데도 여기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게 여기를 조금 더 일찍부터 그냥 주름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거는 좀 덜 한 거예요. 확실히 얘보다 덜 뾰족한 느낌이 들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잘 보일까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아마 제일 마지막에 뜬 것 같아요. 이거 뜬 다음에 아마 얘를 뜨고 두 개를 먼저 뜨고 마지막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걸 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얘를 뜨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덜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얘를 뜨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얘는 좀 다르게 해볼까 하고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이거랑 이거는 차이가 좀 있어요.
이건 바로 줄였다면 얘는 한 코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힐을 보면 여기는 시작할 때는 한 코를 뜨고 그 다음에 줄임 두 코 하고 쭉 뜨고 끝에 가면 끝에 두 개 남았을 때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매직 로브로 턴을 한 다음에 첫 코는 그냥 한 코를 뜨고 그 다음에 줄이고 이제 끝으로 가서 마지막에 두 코가 나오면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임 사이에 두 코가 아니라 줄임 사이에 두 코가 아니라 한 코만 있게 가운데 그랬는데 이것도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그냥 딱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없이 그냥 바로 줄인 게 제일 좋아 보여요. 그냥 제일 좋아 보여요. 이렇게 한 코를 놔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 두 코는 별로예요. 힐이. 이거랑 뭐가 다른가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는 안 뜰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힐을 발견하긴 했어요. 이 끝에 얼마나 빨리 줄이는지는 이제 제가 정한 대로 앞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이 가운데 줄임도 뭐 이렇게 한 코를 이렇게 한 코를 놔두는 거는 뭔가 조금 고난이 같은 거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쪽 줄임과 이쪽 줄임이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뭔지를 그냥 알아들으시면 그거를 그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줄임도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느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항상 토도 마찬가지로 토 패턴 보면 항상 그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나는 이런 토보다 한 코 뜨고 줄이고 끝에 세 코 남았을 때 줄이고 한 코 뜨는 것보다 나는 그거보다 그냥 처음에 두 개 줄이고 쭉 뜨다가 끝에 두 코 남았을 때 줄이는 게 좋아. 그렇게 줄일 수도 있고 이걸 좀 더 넓게 하고 싶어. 그러면 두 코를 뜨고 줄이고 네 코 남았을 때 두 코 줄이고 두 코를 뜨고 또 반대 방향도 똑같이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줄이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포커스는. 그래서 끝에 갔을 때 몇 코가 남았을 때 줄이면 된다. 그 키친어를 하면 된다. 그것만 맞으면 줄임에는 꼭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스타일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얘를 두 펜을 뜨고 나니까 얘가 이걸 다 쓴 거예요. 튜브를. 그리고는 남은 게 이 컨트리스 컬러가 좀 남았어요. 그거 말고는 얘는 튜브를 다 썼기 때문에 실이 남은 게 이거 실은 남은 게 있는데 없네.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실이 남았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지겨운 거예요. 두 켤레를 똑같은 걸 한다는 게. 그래서 아휴 이거 뭐 샘플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만 떴어요. 한 페어만. 이거는 컨트리스 컬러가 없는 같이 오퍼를 하지 않는 그냥 100g짜리 실. 이거는 클래식 싹이라고 해서 80-20고 조금 더 보드랍고 조금 더 가는 느낌이 드는 실입니다. 이거는 글린다라는 색이고요. 이거는 이만큼이 남았는데 이걸로 한 페어를 더 뜨기는 좀 그렇죠. 이걸 반을 나누면 이걸로 뭘 뜰 수 있게 해서 뜰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앵클삭처럼 짧은 거. 왜냐면 여기다가 지금 이만큼 실이 남았으니까 여기다 토를 더 애드하고 커프를 또 애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훨씬 길어져요. 그래서 쇼리를 뜰 수 있는데 그렇게 계속 뜨긴 좀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오히려 좀 더 짧게 어차피 제가 이만큼은 떠야 되고 또 이만큼은 떠야 돼서 이거를 대강 재보고 이 정도 길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해서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남아있는 것보단 차라리 이렇게 남아있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거는 거의 싹블랭크라고 볼 수 있겠죠. 양말을 뜨면 그런데 안 뜨면은 이게 좀 낭비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두 개를 만들지 말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사이즈 하나를 만들자. 근데 보통 양말보다 좀 짧은 편이긴 한데 이것도 이만큼 남았어요. 이거 조금 더 길게 남았죠. 그래서 이걸 접어서 여기 토하고 커프 하면 이것도 양말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실을 요만큼이나 남았기 때문에 컨트리스트 컬러도 남았어요. 이걸로 사실은 커프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얘 가지고 양말 하나 더 뜨면은 토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지루하니까 계속 못 뜨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막 이거 하나 커프 이거 3개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보냈다니까요. 근데 샘플 만드는 건 참 재미없네요. 제가 뜨는 게 좋긴 한데 약간 숙제 같은 뜨긴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테스트 니팅을 안 하거든요, 저는. 테스트 니팅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는데 왜냐면 샘플 리딩은 괜찮아요. 그래도 왜냐면 그걸 떠서 보내니까 이제 제가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샘플 리딩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내가 갖는 거라는 게 뭔가 그리고 이제 샘플 리팅 같은 경우는 제가 안 쓰던 실을 쓰는 거니까 그게 또 익사이팅 할 때도 있어요. 주는 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근데 테스트 니팅은 가지고 있는 실을 또 쓰는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어서 저는 그런 걸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아이리스 컬러는 이렇게 나오고요. 아직 정리는 못했지만 튤립 랜드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이렇게 진한 보라색을 하면 어떨까 했는데 튤립을 생각하면 이 색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친듯이 양말을 좀 뜨다가 어제는 그저께 끝내고 블락 다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스카이라인 티를 좀 뜨자. 사실은 몸통을 어느 정도 끝내고 제가 이제 2볼 가지고 있는 버로코 리믹스 라이트에 한 볼을 다 썼기 때문에 이제 2번째 볼로 바디를 시작하기 전에 넥이랑 이 팔 슬리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바디를 뜨자 하고는 넥을 시작을 했어요. 새 볼로. 그래서 넥을 끝내고 팔을 잡으려고 하는데 팔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잘못 떴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디를 다 풀은 건 아니고 조이닝 부분을 다 풀렀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또 중간에 있네요. 코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프론트, 그다음에 백. 처음에 이제 백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론트에 쉐이핑을 넣어가면서 조이닝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제가 잘못된 거는 뒤였어요. 다행히도. 앞을 잘못했으면은 풀기가 굉장히 싫었을 것 같은데 먼저 뜬 뒤가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이게 앞인데 이 패널에서부터 4.5인치가 됐을 때 멈춰라. 뒤도 패널에서부터 4.5인치가 됐을 때 멈춰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인지를 못하고 얘를 조인을 해가지고 쭉 떴잖아요. 그런데 구멍이 너무 작을 뿐 아니라 이 앞의 길이랑 뒤의 길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뒤를 뭔가 잘못 생각했나? 그리고는 이제 패턴을 들여다봤더니 양쪽이 똑같은 길이만큼 뜨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뒤쪽의 길이가
2.5인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길을 여기서부터 잰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앞뒤 길이가 맞지 않고요. 아, 그냥 무시하고 뜰까 하고 코를 잡았는데 역시 코수가 너무 모자라서 팔을 이제 입어보니까 팔이 너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렇게 뜨면 안 입을 것 같은 사이즈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몸통을 떴던 거, 그러니까 소매 앞판이랑 뒷판을 이어서 원통으로 떴던 부분을 이만큼 다 풀고, 굉장히 많아요. 이게 실이 가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뒷판을 새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뜨고 나면 뜨고 이제 똑같은 길이가 되면 조인을 하겠죠. 해서 원통으로 뜨겠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이 패널을 뜨고 이 부분이 리빙으로 이렇게 뜨잖아요. 세로로.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실을 잘라내고 바인드 오프를 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이 라이브 스티치예요. 그래서 이게 라이브 스티치면서 짧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 잘 안 쓰는데 이 스티치 홀더 이게 진짜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9코인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닌가? 20몇 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 안 되니까 양쪽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게 사실은 반이 앞면이고 반이 뒷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벌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부리기가 힘들어서 그냥 눈으로 봤을 때도 가늠이 사실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새로 다시 뜨고 있어요. 지금 얼만큼 떴지? 다시 뜨기 시작한 지가 지금 한 1.5인치 정도, 제가 어제 다 풀고 1.5인치 정도 뜬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실컷 떠놓고 새로 뜨는 이런 짓을 한다는 게 너무 바보 같은 거죠. 어떻게 몰랐을까? 근데 그런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의 모든 한 주 뜨개는 다인데, 사실은 뜨개를 안 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뜨개를 많이 했는데 글쎄 그냥 재미가 없는 뜨개였다라는 거. 제가 제 양말을 뜨기 위해서 뜨는 거라면 재밌을 텐데 그닥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맥시마이즈 하자. 그래서 이렇게 2페어를 시작을 했다가 이건 2페어까지 만들기는 못 뜨겠는 거예요.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이런 싹 튜브가 있으면 그냥 튜브채로 나중에는 꼭 양말 안 만들고 튜브채로 그냥 샘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컨트라스트 컬러가 있는 거는 또 컨트라스트 컬러가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사실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나 이걸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랑 양말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랑 뭐 다를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안 드는 건 아닙니다. 저희 지금 함뜨 하고 있는데, 하나는 브루클린 트위드 얼롱인데 아마도 그냥 안 하고 지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페어씩 양말 뜨는 거, 저는 지금 벌써 4켤레를, 지난달에는 한 켤레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올해가 아니라 이번 달에는 벌써 4켤레가 됐네요. 그래서 사실 요거를 만들면서 전 튜브로 양말을 떠보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애프터덧 힐을 해본 적은 있는데, 그러니까 튜브를 머신 튜브를 누가 만들어주거나 해서 한 경우는 없어서 처음 하는 거였지만 뭐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런 거죠. 이것도 다 돈이 드는 거니까 누구한테 보내면.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뭐 맨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양말을 내가 다 떠야지 했었는데 그건 못할 짓이고, 그렇다고 싹 튜브 만드는 서큘러 니링 머신을 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몇천 불씩 하는 거를 그렇게 양말을 많이 만들어서 어떡할 건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런 디베이트가 있잖아요. 이 머신으로 만든 양말도 양말을 떴다고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딜레마들이 사실은 많이들 그거 아니다. 그거는 트룰리 핸드메이드가 아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머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상상하기는 그 머신은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양말이 쭉 떠지니까 엄청 빨라. 근데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 여러분이 들이는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신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죠, 일단. 그리고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한 사람들한테는 별게 아닐 수 있지만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그것도 굉장히 큰 노력과 그게 들인 거예요. 뭐, 자, 이거 해줘. 누구한테 맡긴다. 그래서 하면 이게 그냥 머신만 있으면 거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모든 게 다 인간의 노동을 사용해서 만드는 거라 이렇게 만드는 것 또한 니딩의 한 부분일 뿐이지 이걸 니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harsh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전에 많이 하셨을 때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는 이걸 하나 해서 뜨는 것하고 어떻게 머신으로 쓱쓱 하는 게 똑같으랴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내가 그 기계가 있어서 쓴다면 그것도 오늘은 한 10개 튜브를 만들어야지 하지 않는 이상은 머신 자체를 꺼낼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그 존중받아야 될 크래프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요번에 이걸 하면서 이게 그래 튜브 있으니까 뭐 힐하고 커프랑 톰만 뜨면 되지 그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아니 그렇단 말인가 이게 금방 그 튜브만 있으면 금방 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니 하면 금방 하겠죠.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시간이 더 들더라.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양말 프로젝트는 예전에 레기아 양말 뜨고 있는 거 그거 아직도 손 안 대고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제가 어떤 시츄에이션이 딱 됐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런 뜨개는 할 수 있을 때 뜰 생각이고 이런 제 샵에 관련된 거는 역시나 제가 뜨는 것도 있겠죠. 막 정말 내가 안 뜨면 안 될 것 같은 근데 지금 제가 만들어야 될 샘플이 많아요. 양말 말고 숄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돼서 양말은 그냥 어떤 게 샘플로 있으면 좋을까를 좀 생각을 해놨다가 이렇게 그냥 맡기려고요. 맡기고 양말을 안 뜨려고요. 안 뜰까 봐요. 나중에 제가 양말로 신을 것 같을 때 양말을 뜨는가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코바늘이고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거 없고요. 이것도 숙제처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숙제를 끝내서 약간은 홀가분합니다. 제가 여기 노트에 적어 놓은 거는 딱 여기까지밖에 없고 일상 말씀드리면 요즘에 계속 그 CATTFD 아니다 CDTFA 인가 무슨 캘리포니아 뭐 텍스 뭐 그거 하는 그런 데에서 웨비나를 해주고 있어요. 계속 온라인으로 그 강의 같은 걸 하고 있어서 그거를 계속 내가 한번 들어볼까 싶은 거를 한 번씩 듣고 있고 뭐 텍스에 관련된 거 아니면 리코드 키핑에 관련된 거 아니면은 텍스 리턴에 관련된 거 저는 피스칼 이어로 텍스 리턴을 하기 때문에 그게 6월 30일 날 끝나고 저는 한 달 동안 7월 31일까지 텍스 리턴을 마쳐야 됩니다. 팔린 게 하나도 없다고 해도 세일이 제로라고 해도 텍스 리턴 해야 돼요. 비즈니스가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프랩을 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또 뭐 이런 것 저런 걸 배우기 위해서 계속 그런 거를 미리 사인업을 해놨다가 그날 그 시간이 되면 듣고 하는데 깜빡 잊어버린 것도 있고 제가 요즘에 저희 집에
G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늘 공사도 그것 때문에 사실 한 건데, 이제 그 구멍을 발견해서 우리가 와이어 같은 걸로 막긴 막았는데, 집이 이제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이 약간 사이가, 집과 그 사이딩 사이가 이렇게 약간 들뜬 부분이, 저희는 몰랐는데 이제 그 인스펙션 하신 분이 이 밑에 부분을 그 전화기 카메라를 리버스 해가지고 밑에를 이렇게 보니까 약간 구멍이, 약간 파서빌리티가 있는 구멍이 있다 해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왜냐면 이 틈도 작고 안 보이는 데를 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이제 공사를 하러 오신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트랩도 크롤 스페이스라고 집 아래쪽에 그 크롤 스페이스라고 약간 공간이 있어요. 땅에 바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땅이랑 집은 또 조금 더 이렇게 높여서 짓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쥐가 들어와서 이제 겨울을 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한 3월 달쯤부터 그 소리가 들려서 쥐가 있구나. 저 항상 들리는 쪽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저희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저희 집이랑 네이버 옆에 집이랑 딱 붙어 있는데, 그 공간을 옆집에서는 거의 이제 버릴 것들이나 막 이런 큰 짐들 막 이런 거를 쌓아놓는 용으로 보통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가려지기도 했고, 거기를 막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좀 잘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옆집이거든요. 그냥 옆집의 맥야드랑 연결이 된 부분이라서 그냥 아무 데나 제 맘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옆집에 얘기를 하고 들어가고 막 이래야 돼서, 사실은 저희 집 페리미터를 다 보려면 한쪽 면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그래서 항상 그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때도 거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전에도 한번 그런 적 있어요. 몇 년 전에, 팬데믹 전에. 그래서 수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구멍이 뚱 뚫렸어요. 그 옆에 벤트처럼 이렇게 집 옆에 이렇게 그 공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 와이어가 이렇게 푹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뭔가를, 그 집은 이사도 되게 많이, 새로운 사람들이 되게 이사를 또 많이 오고, 그 집 고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남은 막 이런 버릴 것들, 그런 거를 거기다가 다 놓으니까 그 공간도 되게 잘 안 보이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휘두르다 보면 어딘가에 찢기고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처럼 이렇게 와이어가 푹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공간이 밑에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막았는데, 3월 말쯤에 막았는데도 이제 보통은 막으면 해결이 되거든요. 얘들이 음식을 먹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해서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고 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막아버리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굶어 죽는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려움이 더 생겼던 게, 이제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 구멍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얘네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제 없는 구멍을 파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포.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서비스를 신청해서 인스펙션을 받았는데, 이런 데가 파서빌리티가 있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인스펙션을 한 달 전에 했어요. 여긴 이렇게 느려요. 한 달 전에 했는데, 이제 바야흐로 오늘 그걸 공사를, 막 그렇게 큰 공사는 아니고 되게 미니멀한 공사이긴 했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도 크롤스페이스 같은데 트랩을 몇 군데를 이렇게 놓고, 그 와중에 또 쥐가 잡혀서 그 사람이 와서 또 쥐를 트랩을 리플레이스하고. 근데 예전에는 좀 소리가 크긴 크지만 이렇게 확 하고 잡는 그 트랩 탁 접히는 소리가 나면서, 잡혔구나 라는 걸 사실은 알았는데, 안 들리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근데 저는 이제 잡혔는지, 왜냐면 잡히면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전화를 해서 리플레이스를 해달라, 트랩 체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안 와요, 그냥 아예. 그래서 이렇게 크롤스페이스를 열고 살짝 보니까 이렇게 꼬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잡혔구나. 근데 이제 형체 같은 건 보지 않았어요. 저는 약간 G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불러서 그걸 리플레이스를 해주고 새로운 트랩을 놨는데, 새 트랩은 약간 제가 보이는 데다가 놓은 거죠. 그러니까 트랩을 열면 눈에서 바로 보이는 데다 놔뒀는데, 그게 뭔가 그냥 이렇게 하얀데 길다란 거더라고요. 근데 가운데에 음식이 있는 것 같았어요. 보통은 피넛버터를 많이 넣거든요. 그 채로 오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2층에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갑자기 이제 저를 부르면서 이 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니까 뭐가 잡혔나 봐. 우는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조그만 크리처가 내는 그런 우는 소리 같은 게 났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이렇게 접히고 그런 트랩이 아니라 트랩이 되게 다양한 종류의 트랩을 놔뒀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기서 못 나오는 그런 트랩인데, 그건 어떤 식으로 워킹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트랩, 제가 이렇게 길다란 하얀 트랩은 뭔지 모르겠어 했던 트랩이 글루 트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채로 그냥 잡혀 있는 거죠. 글루에 박혀가지고. 저희 강아지가 기지개 낀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살아있는 채로 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싫어가지고, 아니 좀 잔인하긴 해도 이걸 한 번에 킬하는 게 낫지, 저렇게 계속 날 죽기만을 기다리는 게 마음이 영 안 좋잖아요. 사실 뭐 쥐가 패스트라 그렇지 뭐 이상한 건 아니고, 그것도 포유류고. 그런데 그래서 아무튼 그날이 일요일이어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전화를 하기 전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얘가 혹시라도 거기서 살아서 나가지 않았을까 해서 이거 문을 이렇게 살짝 열어서 플래시라이트로 이렇게 봤어요. 근데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저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트라우마라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 약간 잔상에 계속 남아있는 거죠. 사람이 나이를 먹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할수록 강해지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자꾸 그런 하이시한 컨디션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거 이제 치워주고 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트랩 안 놓고 다른 트랩을 놓으면 안 돼? 그 트랩은 좀 그래. 그 걔가 울더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씨 이해를 한다고. 그 트랩은 이제 안 놓겠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그 트랩에서만 잡혔단 말이에요, 쥐가. 그래서 그게 에펙티브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검사했던 거, 그 근종 있는 거, 그게 결국 오늘 어포인먼트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굳이 만날 필요는 없다 싶었는지 전화 어포인먼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사진 찍은 지가 한 달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느려요. 그게 이제 제 일상이고, 요즘에 그것 때문에 좀 바빴고, 그리고 이제 내일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드랍빈이라고 해서 가게에서 이제 아무거나 뜨개질이나 코바늘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도와주는, 그게 이제 12시부터 4시 이렇게 하는데, 내일 이제 제 아이를 학교에 데리러 가야 돼서 내일은 일이 끝나자마자 학교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자고 다음날 이제 픽업을 해서 오겠죠. 그래서 좀 바쁠 것 같아요, 수요일 목요일은. 그리고 나면은 뭐 이제 또 다시 보통의 일상이 되겠지만, 한 명이 더 있는 애가 집에 있는 상황에 영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제가 다음 주 영상을 찍을 때는
저희 남편이랑 저희 아이가 시애틀을 가거든요. 놀러 막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자유롭게 영상을 찍고, 그리고 나면은 또 한 주가 있나요? 그리고 나면은 한 주가 더 있네요. 그때는 또 영상을 찍고 나면은 7월 한 달은 제가 베케이션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그리고 나면 여러분하고 8월에 보는 거겠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고, 글쎄요, 얼마나 다음 주가 지뜨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급한 거 끝났으니까 얘를 가지고 좀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 되고 나면 그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올 여름에 저희 아이랑 몬트레이 베이에 잠시 한 1박 2일이나 길면 2박 3일 정도로 다녀올까 하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처음에 캘리포니아라는 곳에 왔을 때, 그때 존 스타인백의 책을 좀 다 읽은 건 아니지만 많이 읽었어요, 그때. 근데 이 책은 읽지 않았더라고요. 캐너리 로우라는 책인데, 이거 라이브러리에서 빌린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베이스드 인 몬트레이 베이인데, 저희 아이가 이제 스타인백의 책을 좀 읽고 있어서 같이 이 책을 읽고 몬트레이 베이에 한번 다녀오자. 몬트레이 베이는 애가 어렸을 때 이제 아쿠아리움도 있고 하니까 꽤 여러 번 갔다 온 곳인데, 약간 이런 식의 여행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좀 해볼까. 그래서 스타인백에 뭐 동상도 있는 것 같고, 캐너리 로가 지금은 어떤가 또 한번 그때 소설을 읽으면서 좀 보는 기회로 삼을까 합니다. 그게 줄라이일지도 모르고 아니면 어거스트가 될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짧지만 여기까지고요. 우리 또 한 주 열심히 뜨게 하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해요. 안녕.